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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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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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정하시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더위 먹었어. 네, 일단 오늘을 이제 찍게 된 영상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네. 페드로 선생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자 음. 이 콘텐츠를 기획했어요. 네, 많이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네.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스페인어를 배우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20살 때 제가 한창 팔팔하고 팔팔하고 되게 에너지 넘치고 지금보다 훨씬 날씬했을 때 20살 때 20살 때 제가 페루라는 나라를 갔어요.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코이카 많이들 아실 텐데 그때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는 군대체 복무로 이제 나가서 자기 전공 분야로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태권도를 전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태권도 코치로 페루에 이제 그 국가대표 코치 하는 걸로 이제 대체 복무를 하러 갔어요. 페루에. 거기서 스페인어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 선생님 네. 몇 킬로 정도 찌셨어요? 그때랑 저요? 네 지금. 지금요? 네. 비밀인데. 네, 한창 하실 때랑 지금이랑 여담이지만 사담이지만 앞자리 숫자가 많이 달라졌는데 갭이 좀 있어요. 그래서 2개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러면 3개 정도 차이 나는구나 지금. 네, 3개. 예. 딱 3개 정도. 네. 겨우. 네. 진행형이고요 지금 계속. 진행이요? 지금 3개하고 이렇게. 거기까지. 그러면 페루라는 나라를 직접 선택해서 지망해서 가신 건가요? 네, 일지망이 페루였어요. 제가 여러 나라들 선택할 수 있었는데 가까운 나라도 있었고 뭐 베트남이나 뭐 다른 태국이나 이런 나라도 있었는데 굳이 가장 먼 페루를 선택을 해서 갔죠. 용감하셨네요. 용감했죠. 예. 네. 훨씬 잘생겼었고. 네. 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페루에 도착하셔서 네. 이제 그 스페인어를 처음 접하셨을 텐데 네. 이 언어가 이제 어떤 점이 매력적이었는지. 일단은 그런 언어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책으로 봤었을 때는 거부감이 좀 첫 번째로 없었고 발음하기가 쉬워요. 영어는 우리가 뭐 발음 하나 하려고 해도 발음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고민하다가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스페인어는 발음이 굉장히 깔끔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초반에 저도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 뭐 배가 고파요. tengo hambre. 뭐 tengo calor.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배워서 외우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발음하기가 편해가지고. 그래서 쉬워가지고 일단 매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음율이 있잖아요. 이렇게 춤추는 것처럼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웨이브. 네. 그러니까 언어적인 것도 이제 매력이 있었겠지만 이제 네. 그 페루라는 나라, 남미 네. 국가에서 어떤 특별한 매력을 느끼신 게 있으실까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긴 한데 저도 처음에 남미를 떠올렸었을 때는 이런 카니발 축제 같은 게 먼저 떠올랐거든요. 막 즐기고 춤추면서 뭐 너무 행복하잖아요. 막 즐겁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내일 걱정하는 것보다 오늘을 좀 더 행복하게 살자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많은 충만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어렸지만 굉장히 미래에 대한 걱정 많이 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살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이제 현재에 충실해서 사는 그런 점이 참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쪽 페루가. 우리나라랑 감성이 좀 비슷한 것 같다. 우리나라도 내일을 걱정하지만 또 네. 신나게 놀잖아요. 밤 늦게까지 1차.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러고 그러신가 봐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자. 내일을 계획하고 오늘은 뭐 하지 약간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한번 놀아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 스페인어를 네. 공부하면서 이제 배워가면서 네. 어느 정도 타이밍이 됐을 때 이 언어가 편하구나 그런 느낌을. 단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단계가 저도 한 3개월 정도 단위로 좀 약간 레벨이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은데 처음 3개월 됐었을 때는 제가 3개월만 배운 걸 가지고서 그 따로 지방에 혼자서 이제 살았어야 돼요. 집도 구하고 사람도 만나고 했어야 되는데 뭐 집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처음 3개월 정도 배운 걸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할 수 있었던 거죠. 3개월만 지나도 필요한 것들. 깎아주세요라는 말을 통째로 외워가지고 그 집주인 할머니였는데 네. 굉장히 할머니이셨는데 제가 me podría rebajar un poco de precio 이거를 떠듬 외워서 그걸 말씀드렸더니 저를 너무 귀여워했어요. 저를 너무 귀여워해가지고 깎아줬어요. 깎아줘서 싸게 들어가고 그때 참 매력적인
나라구나 언어구나라는 걸 또 느끼기도 느꼈고 역시 그렇게 혜택을 봐야 돼. 예, 나를 그런- 귀엽게 봐주는 맞아요. 실제로 제가 굉장히 귀엽기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네. 엄청. 그래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했었을 그런 수준이 됐었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차는 조금 더 나아졌겠지만 그 3개월 그 사이가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왜 늘지를 않지 이런 걱정이 드는데 꾸준히 늘고 있던 거예요. 그걸 한 6개월 차 정도에 조금 확인을 하게 됐었고 9개월 차 정도 되니까 꿈에서 제가 스페인어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꿈속에서. 저도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깨가지고 내가 스페인어를 이렇게 하고 있다니? 꿈속에서. 1년 차 정도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조금 정상적인 사람처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일방적으로 얘기 안 하고 조금 더 대화가 조금 이루어졌다. 그리고 뭔가 컴플레인을 걸어야 될 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좀 얘기를 할 수 있다? 약간 이 정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불편함은 없었구나. 1년 정도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러면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여기 이제 페루에 이런 네. 남미 국가에 살아도 되겠다고 그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네네. 그러니까 언어도 크게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었고 1년 동안 지내면서 이 나라 문화에 너무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즐겁잖아요. 하루하루가 이 사람들이랑 사는 게 즐겁고 맨날 어디 초대받으면 가서 걱정 없이 놀고 마시고 뭘 그렇게 마셨나요? 놀고 공부하고 약간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이 나라에 내가 원래 살았던 게 아닐까? 전생에 제가 라틴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거기까지.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네. 서울 사람이 이제 제주도 가면 제주도 방언 알아듣기 힘든 것처럼 스페인어도 이제 각 국가마다 이렇게 방언이 있어서 알아듣기 네. 힘든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나라마다 스페인어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서 크게는 일단 스페인에서 쓰는 스페인어랑 중남미 스페인어는 조금 달라요. 그렇다고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건 아닌데 발음, 악센트, 말하는 뉘앙스, 단어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일단 있고 중남미 나라 또한 22개 국가가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데 거기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쓰는 단어, 말 리듬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배웠을 때는 그게 그거 같아서 구별을 못했는데 지금은 조금 구별을 하겠지만 그 사람들끼리 현지 사람들끼리는 너 어느 나라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좀 대강 알더라고요. 차이가 있지만 네. 그런 각 다른 나라 국가 사람들끼리 스페인어로 소통하는 데는 큰 무리가 무리 없어요. 전혀 무리 없어요. 어. 예, 전혀 무리가 없고 서로 얘기 잘 통하고 그래요. 페드로 선생에 대해서 더 네. 많이 알아보고 싶지만 일단 오늘은 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네. 아쉬우실 텐데. 다음에 또 질문을 여러 가지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에 뵐게요. 네. 차오. 차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